오늘은 다리와 등, 옆구리, 심지어 얼굴까지 번진 피부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환자분을 치료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분처럼 피부 질환이 잘 생기고 낫지 않는 분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어쩌면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이라 아마 더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게 좋아요 꼭 눌러놓고 보세요. 하임의 사실 이 환자분은 이미 다른 병원 몇 군데에서 습진을 치료받으려고 가셨었어요. 한 3번 정도 다녔는데 예. 이게 더 심해지니까 거기서도 좀 다른 데를 알아보라 그러더라고요. 다리 등, 또 여기 옆구리에도 나오고 예. 또 심해지니까 얼굴까지 여기까지 번져가지고 예. 여기까지 예.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웠어요. 날이 더우니까 짧은 옷을 못 입으니까 너무 이분과 상담을 하고 나서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붉고 진물이 나는 증상을 약을 먹지 않고도 올라오지 않게 치료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운 이유는 이분이 평소에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먹고 계셨는데 하필 피부 습진을 치료하는 약이 혈압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진을 치료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약을 먹지 않으면 습진이 심해져서 일상생활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 지금 먹고 있던 피부 습진약을 모두 끊는다. 두 번째, 장 기능이 의심이 되니 기능의학 검사로 정확한 문제를 찾아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부 습진약을 끊었더니 처음 내원하셨을 때 5월 15일의 사진을 보면 피부염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피부에 염증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를 끊고 난 후 2주일이 지난 6월 2일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올라온 것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진물이 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미리 경과에 대한 설명을 잘 드려서인지 등이 따가워서 잠을 못 자고 있지만 팔의 가려움은 오히려 많이 좋아졌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후 한 달 뒤인 7월 3일의 사진을 보면 염증 반응이 싹 가라앉았고 5개월 후의 사진을 보면 염증이 있었던 흔적도 거의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의 기능이 의심이 되니 기능의학 검사로 정확한 문제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장 기능을 의심한 이유는 이분의 가족력을 보니 따님도 한포진을 앓고 있었고 사촌까지 이르는 여러 가족분들 중에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분이 여러 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이 치료되고 나서 조카분도 저희 하이맵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가족력이 있는 아토피나 건선, 결절성 양진 등은 이 질환이 가족 내에서 전염되어서가 아니라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유전적인 특징이나 또는 가족 간의 유사한 식사 습관, 선천적으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등의 이유로 이렇게 피부 질환의 가족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있지만 장의 기능을 살펴보는 기능의학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분의 위장의 소화력을 나타내는 펩시노겐 1의 수치를 보시면 42.1로 낮게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변 검사로 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도 증상만큼 많이 나쁘지는 또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피부를 가렵게 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에게서도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지표인 임뮤노글로불린 E의 수치가 171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분의 조카분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분에게서는 이 수치가 무려 2500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임뮤노글로불린 E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분처럼 피부에 습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알러지성 비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부정맥과 같은 증상으로 고생을 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소화장애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부신 호르몬 검사에서도 코티솔과 DHEA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요. 이분은 피부염이 발병하기 전에 과로를 많이 했고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임의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능의학 검사 결과를 토대로 3가지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식이요법. 두 번째, 영양제. 세 번째, 주사 치료입니다. 첫 번째, 식이요법인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부 질환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음식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먼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된장, 간장,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또 토마토도 드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음식들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발효 음식을 포함해서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끊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제입니다. 이분은 혈액검사와 기능의학 검사에서 소화효소가 부족하고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영양제의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주사요법인데요. 특히 장의 손상이 심한 치료의 초기에는 영양제를 복용하더라도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겸하는 것이 치료의 속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임의 자, 그럼 이렇게 치료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제 목표는 환자분의 붉고 진물이 나는 피부병, 습진이 약을 먹지 않고도 깔끔하게 치료해보자 라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이 사진들을 보세요. 피부가 확 깨끗해졌죠. 당연히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웠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도 깔끔하게 사라졌다라고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중이 7 내지 8kg 빠졌고 뱃살이 확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집에서 예. 했을 때는 한 7, 8kg 빠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배 위주로 많이 빠진 것 그죠? 같아요. 허리가 많이 줄었어요. 저희 채널에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환자분들이 체중이 빠지고 뱃살이 줄었다라고 하시죠. 이것이 기능의학을 통해서 장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될 수 없었던 질환들이 좋아지고 또 유전적인 특징을 알려드려서 100세 시대에 환자 스스로 남은 인생 동안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알려드리고 또 가족들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의학적 진료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좀 더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오늘은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셨던 환자분을 치료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반복되고 잘 치료되지 않는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한번 공유해 보시면 서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거를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나요? 발효가 많이 된 음식일수록 히스타민의 양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우리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으로 간을 하신다든지 김치도 겉절이 김치를 드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죠. 될 수 있는 대로 발효 과정이 덜 일어난 음식을 드시는 게 요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